자, 여러분들 여긴 말이죠. 서울이 아닙니다. 런던입니다. 뭐 사실 뭐 런던이나 서울이나 뭐 느낌은 좀 비슷해. 그렇죠. 저기 네. 영어로 좀 적혀 있네요. 아, 그런 게 있나?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저 미니 골프라는 미니 골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영어가 써 있는데 여기 여러분 확실히 여기 지금 런던 맞습니다. 런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이건 기자 좀 다 아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맨날 발품 파는 기자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잘 됩니까? 네, 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특히나 우리 박문성 선배의 달순회에서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아까 달트 온 사람들하고 우리 같이 잠깐 만났잖아요. 네. 저녁 같이 먹었는데 저희 같이 오신 분들이 역시 뭐 토트넘이나 프리미어리그 소식은 가장 빠르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건 기자 만나가지고. 빠르다기보다도 그냥 최대한 제가 듣고 확인한 소식만 전달해 드리려고 빠르게 하려면 이 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정확한 소식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로마노도 좀 타율 떨어지더라고요, 요새. 뭐 그렇죠. 근데 여긴 왜 왔어요? 네. 부르셔서 왔잖아요. 스테이크 얻어 먹으러. 스테이크 얻어 먹으려고. 저희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고생하니까 제가 또 스테이크 한번 먹어라. 근데 스테이크를 먹여놓은 다음에 그냥 보내는 건 좀 등가 원칙이 안 맞아. 밥값은 해야 되죠. 뭔가를 줬으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밥값하러 왔습니다. 여기 런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런던에 또 우리 아주 엄청난 선수가 뛰고 있죠. 우리 소니. 소니 선수. 소니가 좀 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 뭐 취재 계속 하고 있고. 또 소니도 뭐 믹스존이나 이런 데서 인터뷰도 하니까 요새 이제 워낙 재계약과 관련한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 얘기를 살짝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벌써 표정이 한국이 더 그러니까 난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게 유튜브는 또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 안 하죠. 전혀 안 합니다. 한국이 더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에 비해서. 그래서 나 그 얘기를 물어보려는 거 먼저. 아니 진짜 한국 너무 심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국에서는요 별로 없어요. 그냥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 텔레그라프에서 한번 기사가 나왔어요. 그거 해가지고 몇몇 매체들이 스카이 스포츠가 한번 받아줬고 그 정도 뿐이지 그냥 그렇다더라. 그래 소니가 1년 연장한다고? 그래 뭐 하면 땡큐고. 왜 지금 재계약과 관련한 기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신뢰도 있는 소위 얘기하는 뭐 정론지건 뭐건 이런 데서 잘 안 나오는지 뒤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유는. 근데 어쨌든 텔레그래프 정도면은 나왔을 때 몇 개 받아볼 만 하지. 그럼요. 텔레그래프는 그런 매체는. 자,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다시 처음으로 또 내가 궁금한 거 오늘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한국이 더 난리다라고 했잖아. 뭐 그냥 얘기합시다. 네이버. 그냥 스포츠면에 하루가 멀다 하고 손흥민과 관련한 재계약들이 나와요. 그래서 막 맞아요. 기사도 제목도 뭐 그냥 뭐 큰일 날 것 같아. 클릭하고 싶은 제목. 이래 이러면서. 10년 동안 고생한 결과가 이거냐는 둥, 무슨 내팽겨친다는 둥,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뽑지? 근데 여하튼 다 그런 거야.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네. 내 방출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오지? 이런 거예요. 좀 난립니다 네이버나 이쪽이.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또 똑같아. 제목만 계속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제목갈이만 돼. 내용은 똑같은데 제목갈이만 계속 지금 며칠째 걸리고 있는데 이거부터 물어봅시다. 그 제목갈이가 되는 내용은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 내용 어쨌든 내용도 소스가 있어요. 우리도 받아서 기사가 되고 그걸 네이버가 걸 거 아니야. 그렇죠. 출처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더 하드 태클? 저 처음 들어봤어요. 조금 전에 이거 녹화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더 하드 태클? 소프트 태클도 아니고 하드 태클?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더 하드 태클의 보도에 따르면 뭐 이런 거야. 우리 지금 이군 기자가 런던에 영국에 몇 년 있었지? 지금은 이제 2016년도부터 있었으니까 횟수로는 9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네, 뭐 제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못 들어봤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들어본 적은 없는 매체예요. 그러니까 매체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런던에서 9년 동안 거주하면서 그냥 유학생도 아니고 프리미어리그를 취재하는 기자가 처음 들어본 매체라는 거야. 그다음에 더 부트룸 신발방 이건가? 네, 신발방. 그 축구화. 그래서 TBR 풋볼에 따르면 손흥민이 난리 났습니다 이런 거. 거기는 뭐야? 거기도 이제 온라인 매체인데, 그러니까 매체긴 한데 저도 거기는 잘 안 들어가 보는데 그냥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 나온 소식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왜냐면 자기네들의 홈페이지에 유입을 시키려면 그리고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지. 근데 자기네들 컨텐츠는 남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짜깁기만 해가지고 하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전문용어로 이제 뭐 이거 얘기하면 우라카이. 우라카이. 오랜만에 듣습니다. 우라카이. 이거 제목가리하고 우라카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그냥 막 갖고 와가지고 네. 관심 끌만한 거 이제 그렇죠, 한다. 그렇죠. 자, 뭐 그거야. 아까 얘기했던 그들의 생존 전략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렇죠. 치자고. 근데 우리가 또 그거를 너무 막 가져오는 거 아닌가. 클릭 수 이해는 해요. 저도 어차피 언론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는 그치, 하는데 그 생태계를 이해는 네, 하는데 클릭 수인데 여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예요. 뭐 부트룸이나 이런 데서 가져왔어요. 스포츠 웹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오고 기사를 쓰잖아요. 또 그 기사가 바로 또 영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다른 기사가 또 이렇게 써요. 그럼 또 그게 또 번역이 되잖아요. 그럼 또 그걸 가지고 여기서 또 써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요렇게 돌아가요. 한글로 쓰니까 야 요즘 챗 GPT 그렇지, 그다음에 그렇지. 뭐 이런 구글 씬만 해 번역 다 돼. 잘 돼요. 그러니까 손흥민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이런 게 나왔어. 네. 영문은 받아. 네. 여기서 영문이 있었어. 우리가 받아. 네. 어차피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돈다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 피파에서 우리 한국에 누구 유망주를 뭐 조명했다. 네. 뭐 100인 안에 예를 들면 누가 네. 선정됐다. 근데 그거 우리나라 기자가 써가지고 보내주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피파가 그거 자기가 선정하는 게 아니야. 그럼요. 그런데 우리는 피파 선정했다. 또 우리가 써. 우리가 뒤에서 써줘.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맞아요. 비슷한 결이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토트넘이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1년 연장 그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매체가 그러면 재계약 불가 통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무게 중심을 둬가지고 제목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한국이 받아 썼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매체에서 또 받아 썼어요.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 봐. 저도 사실은 더 하드 태클 처음 들어봤고요. 저도 축구계 22년 일했거든요. 아니지. 근데 99년부터 일했으니까 몇 년이야? 나 25년 있었다. 고인물이시죠. 해설을 뭐라고? 해설을 22년 했고 축구는 99년부터 했으니까 25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 더 하드 태클. 그리고 아까 더 부트룸 이런 데도 뭐 그렇게 그렇죠. 우리 하는 데가 아니고 스포츠 웹. 그다음에 또 곧 하드 태클하고 부트룸은 하나 있다고 치고 또 스포츠 웹. 그다음에 토트넘 호스퍼 뉴스에 따르면도 있어. 근데 나는 요 두 가지는 또 다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스포츠 웹이나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이건 매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가 발전을 하면서 스포츠 웹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그렇지, 커뮤니티지. 근데 거기에 운영진이 있더라고요. 저도 스포츠 웹 운영진이나 이런저런 커뮤니티가 운영진이 있겠지. DM을 주고받곤 하는데 이게 소셜 미디어 시대를 통해 가지고 사실 소셜 미디어에서 그런 데서 하면 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클릭수가 되고 하면 광고도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매체의 성격을 조금씩 띄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아니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웹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가져와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만드시는 분들이신 거죠. 그 팀마다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아스널 뉴스 뭐 이런 식으로 뭐 맨유 뉴스 뭐 그래서 그 뉴스 자기네 팀과 관련한 뉴스들을 쭉 모아가지고 소개하는. 이제 그분들이 뭐 좋고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거고 요즘 시대에는 맞는 거긴 한데 그 대신에 팩트 체크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더 하드 테크나 이런 데는 여하튼 미디어지만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뒤에 이야기하는 토트넘 호스퍼 뉴스나 스포츠 웹은 사실상 미디어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그 관점으로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나는 근데 예를 들면 그래. 뭐 호스퍼 뉴스나 스포츠 웹이 토트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요. 그거는 문제가 전혀 안 돼. 그런데 기존 미디어가 또 그거를 마치 뭐 영국의 뭐 저명한 매체인 뭐 호스퍼 뉴스에 따르면 이래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렇죠. 그걸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건 기자는 여기서 더 하드 태클이나 그 더 부트룸이나 이걸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습니까? 특히 손흥민과 관련해서. 뭐 저는 굳이 인용할 이유도 없고. 손흥민 선수 솔직히 얘기해. 정말 없어요. 검색해본다. 없었던 것 같아요. 한두 개 있을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요즘 제가 최근에 기사를 많이 안 쓰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굳이 제가 그거 인용할 바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뭔가 있으면 취재하면 되고 손흥민 선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고 물론 이제 답은 막 안 나오겠지만 여기 토트넘에다가 물론 답은 뭐 확인해 줄 수 없다가 나오겠지만 물어보면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일단 드리려고 해요. 지금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서 너무 자극적인 제목들 그리고 계속 똑같은 내용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BBC나 스카이 스포츠나 네. 뭐 텔레그래프나 네. 뭐 가디언이나 아니면 최소한 뭐 더 데일리 메일이나 예를 들면 선이나 뭐 이런 데라도. 그렇죠. 그런 데는 차라리 그래도 규모가 있는 매체인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돈발론가 같은 그렇죠. 이거를 하는 건 너무하다. 네, 저도 사실 이제 더 썸만 하더라도 우리 팬들이 야, 맞아요. 말도 안 돼 이러는데 그보다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고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우라카이를 돌리면 어떡하나 제목관리를 하면. 그렇죠. 이거 너무하다. 너무해. 난 그리고 이거는 나는 기자들도 문제고 난 네이버도 그러면 안 되지. 똑같잖아. 네이버도 그거 한다고 계속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 뭐 AI가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AI는 뭐 그냥 지가 하나? 사람이 로직 만들어주니까 하는 거지. 여하튼 좀 그렇다. 네.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진짜 좀 하고 싶었어요. 이게 그리고 난 솔직히 많은 팬들이 알 것 같아. 뭐야 더 하드 태클이. 그런데도 이제 보면 그냥 제목만 보면 자극적이니까 일주일 동안 쏟아내면 진짜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바르셀로나 뭐 이적설. 저한테 저 지인들이 야 너 바르셀로나 가냐? 야, 나 생각났다. 나 생각난 게 이번에 그러니까 봐 이걸 어떻게 트냐면 제목 관리를 하는 거잖아. 네. 뭐 예를 들면 뭐 재계약 뭐 제한 안 한다. 네, 뭐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소스를 갖고 왔어. 근데 그냥 재계약 안 한다. 이거는 계속 한 2, 3일을 이제 했어.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좀 섹시한 제목이 안 나오잖아. 그렇죠. 나 그 제목까지 봤다? 나 며칠 생각 안 나니까. 바르셀로나 이대로 물 건너가나. 봤어요. 저도 제목은 봤어요. 나 이게 뭐지? 바르셀로나 물 건너가? 소니가? 딱 눌렀더니 예전에 뭐 바르셀로나. 네. 근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매체가 썼던 거잖아.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썼던 매체를 마치 기정사실화 해놓고 어머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하면 진짜 물 건너가는 거야? 1년 연장을 발동을 하면 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에 말이 안 되는 게 섞여가지고 이 제목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거 바르셀로나 연결시킨 이 창의력은 뭐지? 기사를 위한 기사고 그리고 사실 뭐 아시잖아요. 너무하더라. 지금 시기에 이적 시장 앞두고 뭔가 기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소니가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에 있는 조만간 FA 나오는 선수들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기사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냥 그렇게 만드는 기사들이 뿐인 거예요. 아니 이번에 그 박성 선수가 그 얘기 했더만 손흥민 이적과 관련한 질문을 하니까 뭐 재계약 관련 질문을 왜 그걸 박성한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박성 선수가 그런 얘기했죠. 뭐 아무래도 지금 나이가 있고 계약이 이제 좀 다가오니까 그 만료가 뭐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잖아. 근데 아마 뭐 상당수는 그냥 만들어낸 기사 많을 거예요. 그렇죠. 딱 알잖아. 그럼요. 사실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소니가 지난 여름에 나 만나가지고 이런 기사 좀 안 나오게 해주실 수 안 되나요? 뭐 이런 거 내가 뭐 기자들 어떻게 할 수 있나? 내가 뭐 이랬었는데 사실 좀 그래 너무 심해 요즘. 맞아요. 요즘 정말 너무 심해요. 그러면 내용 쪽으로 가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 좀 먼저 드리려고 그러니까 내용 쪽으로 가보면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뭐 토트넘도 만나고 그다음에 경기 있을 때 손흥민도 만나잖아요. 지금 일단 재계약 상황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내년 여름이면은 현재 계약은 종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플러스 1년 계약을 더 연장하는 옵션이 하나 있고, 그렇죠. 아니면 아예 그냥 새롭게 재계약. 계약을 더해서 뭐 기간을 더 길게 해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가 있고 아니면 세 번째도 있구나. 아예 그냥 끝내서 안녕 이럴 수도 있지. 그렇죠. 자 일단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흐름으로 좀 간다고 봐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매체에서 여기서 이제 신뢰감 있는 매체에서 얘기하기를 토트넘이 1년 계약 연장을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제안이 아니라 그냥 통보를 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연장 옵션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구단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그냥 구단이 그냥 1년 더 하자 통보하면 자동 연장하는 거예요. 자동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 매체들은 통보했다. 오케이. 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디어에 따르면. 토트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이거는 정말로 손흥민 선수가 레전드고 헌신을 했고 이런 걸 떠나서 토트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지금 상황에서 12월까지 가타부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12월까지 가타부타 왜냐면 해줘야 돼? 12월까지 가타부타 얘기를 못하게 되면 안 해준다. 그러면 이게 내년 6월이 계약 만료잖아요. 그쵸. 근데 보스만 룰이라고 있어요. 그렇지.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써주시겠죠. 보스만 룰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실 거. 네네네. 보스만 룰에 의해 가지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원 구단이 계약에 대한 재계약에 대한 의지가 없을 때는, 자유계약 되는 선수는 그때부터는 그 시즌이 끝나고 그 다음 시즌에 이적할 수 있는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보스만 룰이거든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네. 이런 거예요. 계약이 이제 6개월 남았어.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구단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해. 그럼 나는 야, 그럼 남아야 되는 거야? 떠나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차라리 야, 너 계약 안 할게 이러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저 다른 팀 좀 알아볼게요. 이럴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된다는 거잖아. 네. 그 여지를 안 주면은 갑자기 그러다가 딱 계약 종료 딱 됐는데 너랑 안 해. 그러면 나 백수가 돼.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맞아요. 6개월 남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팀하고 협상을 좀 할 수 있게 열어준 거예요. 네. 그 기간이 딱 시한이 되는 게 네. 이번 1월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토트넘이 그때까지도 말을 안 해. 그러면 얘기 안 했어. 너 나 그럼 내년 6월에 끝나? 나 그러면 이제 막 이런 팀들 협상을 한다? 네네네. 그러면 협상을 하면은 계약 딱 끝난 다음에 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적료를 못 받아. 그렇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이건 기자는 1월이 되기 전에는 네. 그러니까 남아달라고 하건 옵션을 발동을 하건 아니면 뭐 떠나겠다고 하건 이제 우리 헤어지자라고 하건 어쨌든 또 뭔가를 얘기해줘야 된다. 네.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적료를 안 받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아깝지. 다니엘 레비 회장이 또 이 계산기 두드리는 아이, 장난 아니잖아요. 누군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계약을 한 3년, 4년 연장하기에는 손흥민 선수도 32살, 33살. 일반적으로 서른이 넘어가면 1년 정도. 네. 길어야 사실 2년. 그렇죠. 길어야 2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고 자동 연장해서. 네, 자동 연장을 해서 1년 시간을 더 벌고 그때를 다시 얘기를 하자. 조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나는 뭐 토트넘은 그렇게 하는 게 그치, 구단 입장에서는 이성적인 거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우리야 사실 막 왜 기분 나쁘죠. 한 4, 5년 더 해주고 연봉도 주고 또 올려주면 좋지만 그렇죠. 아까 했던 네비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다른 팀도 그러긴 해요. 맞아요. 서른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라도 그렇게 잘하는데 네. 뭐 이렇게 떠나네 마네 막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리버풀과. 그러면 오케이 토트넘의 구단 입장은 내 이해를 했어. 소니는 왜 어쩌면 그냥 조용한 느낌인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그 1년 연장 옵션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뒷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그래도 장기 재계약을 하는 거를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겠죠. 네, 그게 좀 편하지. 내가 최근에는 그런 거잖아. 이렇게 나의 삶이 약간 좀 보장되는 거잖아. 아, 그럼요. 35살까지는 좀 그럼요. 좀 합시다. 그럼요. 주급도 좀 올려주고 이런 거잖아. 그럼요. 좀 이렇게 정년이 좀 보장되는 거지.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아마 분명히 얘기는 안 나왔지만 뒤에서 이렇게 얘기들은 오갔을 거예요. 그렇지. 에이전트 좀 하겠지. 그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선수는 얘기를 보통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에이전트들도 사실 여기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왜냐면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진짜 딱 6개월 남았을 때도 가타부타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언플을 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 조용히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죠. 그리고 소니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는 것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소니 입장에서는 난 가만히 있으면 1월 전까지 만약에 뭐 연장 옵션을 하자 그러면 오케이 뭐 하든지. 왜냐면 자동 연장 옵션이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 새로운 계약 체결해 줬다면 뭐 그것도 오케이. 네. 아니면 뭐 헤어지자라고 하면 오케이 그럼 나 1월부터 내가 원하는 팀하고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데 굳이 먼저 나서가지고 뭐 맞아요. 해주세요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난 먼저 떠나겠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괜히 소니가 저거 되니까. 지금 경기력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지난 여름에 나 만나서 그랬구나. 자기는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온다고 자기 이적과 관련해서. 맞아요. 소니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다고 기사화가 돼가지고. 난 그렇게 신경 별로 안 쓰고 있다고. 직접 들었거든요. 네. 저희도 현장에서는 굳이 믹스존에서도 그 얘기는 안 하거든요. 솔직히 물어봐요. 무슨 답변을 듣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에 다른 거 물어보겠지. 막 이렇게 경기 끝나고 나왔는데 혹시 이적하실 겁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 네.
그래서 이해는 좀 되네. 그러니까 토트넘이 좀 약간 급한 건 토트넘 쪽이다. 네. 1월 전이라고 해봤자 이제 한두 달 남은 거 아닌가?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죠. 이제 한 달 3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몇몇 유럽 매체들 같은 경우는 일부가 이미 1년 자동 연장을 하는 거를 옵션을 통보했다. 네. 이런 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네, 아직 네. 오피셜 이야기 나온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뭐 그게 만약에 오피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자체가 했다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맞다. 그거는 사실 되게 저거잖아요. 이렇게 비밀. 네. 왜냐하면 계약의 문제니까. 네. 지난번도 소니가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24년까지인가? 뭐 네. 이렇게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뭐 25년까지더라. 왜냐하면 그거는 누가 이거 해가지고 드러내지 않는 이상 모르거든. 뭐 서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궁금한 거 또 하나. 이게 자동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이 그렇게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했을 경우 네. 선수가 거부할 수는 어떤 적어도 없는 거죠? 그 계약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계약서에 또 네, 뭐라고 써있냐. 계약서에서 어떻게 쓰여 있냐에 대해서는 다를 건데 저도 그 계약서를 보질 못해가지고. 근데 보통 보면 다른 선수들 계약들 보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구단이 통보를 했을 때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럴 거야. 네. 토트넘도 그렇게 계약 안 했겠지. 네. 또 일반적인 룰을 놓고 보면. 네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다음 시즌도 토트넘 소속으로 뛸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게 좀 높고 아니면 정말로 이적을 시키겠다. 그 이적을 위해서 왜냐면 1년이 더 남아 있으면 이적료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토트넘 입장에서. 그걸 위해서 1년을 더 연장했을 수도 있긴 있어요. 예리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약이 종료되면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나 더 이상 이 팀 소속이 아니야. 그럼 무적이야, 쉽게 얘기하면. 무적. 그렇죠. 그걸 FA라고 하는데 무적이면 이적료를 줄 팀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짜로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내가 공짜로 우리 소니를 넘길 수는 없으니 1년을 연장을 하면은 1년이 살아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시즌 끝나고 여름에 어떤 팀이 데려가려면 토트넘에 이적료를 줘야 되네. 그렇죠. 이적료를 줘야죠. 그러니까 할 수가 있으니까. 자, 1년을 옵션을 연장을 한다고 해도 그게 내년 시즌까지 꼭 뛴다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내년 여름 되면 33살입니다. 그러네. 92년생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럽의 다른 팀을 간다? 쉽지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저 기사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네.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는 이적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또 어렵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적료를 받고 간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도 여기서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시 그 나이가 돼가지고 다시 여길 가게 되면 처음부터 물론 이제 레전드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적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일반 회사원들이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몇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하겠다. 고민을 많이 하긴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그래서 더 속 시원하게 뭐가 안 나오는. 네. 끝까지 어쩌면 막 그런 고민도 하고 서로 이게 엄청난 협상일 수 있으니까 막 물밑에서 엄청난 밀당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당장 뭐 떠나는 발표가 나기보다는 연장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서로 협상에 따라서 그럼 이적료는 어느 정도 발생하면서 떠날 수도 있지만 그건 서로도 고민이 좀 필요할 거다. 사우디에서 한 1억 파운드 준다고 이적료로 1억 파운드 준다고 2억 파운드. 근데 손흥민 선수가 안 갈 것 같은데 소니가. 안 갈 거예요. 토트넘은 좋아하겠지. 그렇지, 토트넘은 좋지. 그렇죠. 근데 소니가 그렇게는 안 갈 거야. 사실 이적료를 1억 파운드 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토트넘이 버는 돈이지. 그렇죠. 소니가 버는 돈이 아니니까. 실제 그 박성 선수도 이제 네덜란드 저거구나. QPR에 있다가 그 전후라고 그랬나? 그때 넘어갈 때였다 그랬는데 그때 즈음에 중국에서 제안이 왔었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상의를 했겠지만 그 상의를 같이 나눴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그런 고민들 많이 하긴 했었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가지 않았죠. 예전에 차붐도 그랬다는 거잖아. 차붐은 그때 당시에 중동에서 진짜 백지수표래. 물어봤는데 진짜 백지수표야 그러더라고. 그냥 원하는 만큼 공을 쓰는 거래. 공을.
이렇게 하면 앞에다 딱 숫자 해놓고 준대. 네, 굳이 손흥민 선수가 나도 굳이 중동에 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맞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동.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유럽에서 선수 커리어를 좀 마무리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살라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갈 수도 있는 게 종교가 또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는 굳이 우리 선수가 그렇지. 우리에게는 상징적인 저도 그냥 유럽에서 마무리하는 유럽에서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뭐 얘기 나온 대로 뭐 미국 쪽이나 저도 약간 미국 저도 약간 그쪽은 그 에이전트 쪽이 또 미국 CA니까 그리고 저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상인데 손흥민 선수가 선수 생활 끝나고 난 이후에는 축구 쪽으로는 잘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었다면서요. 알겠죠. 아마 데이비드 베컴과 같은 길 쪽을 셀러브리티 이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소니는 사실 우리의 자산이기도 하지만은 아시아 축구의 자산. 전체적으로 좀 어쩌면 크게 더 앞으로 선수 은퇴 이후에도 그림을 그리면 좋기 때문에 저도 유럽에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뭐 미국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다. 고민하겠죠. 여러분 어쨌든 더 하드 태클과 부트름과 스포츠백과 토트넘 호스포 뉴스는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별 말씀입니다. 한국 언제 오나요? 그 개인적으로 양민혁이랑 양민혁 내년 한 시즌 더 같이 뛰는 걸 보고 싶긴 해요. 그러네. 양민혁이 이번 좀 있으면 이제 오는 거잖아. 한두 달 있으면. 12월 정도에 합류를 할 거니까요. 12월에 합류한대요? 네, 12월에. K리그 끝나면 바로 들어오는 거구나. 11월 말에 K리그 끝나고 잠깐 쉬다가 그다음에 합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뛴다고 해서 1월에 오는 건 아니고? 그렇죠. 12월에. 미리 들어와서 훈련도 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토트넘의 상황 자체가 윙이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오도베르 다쳤지? 오도베르 엄청 심하게 다쳤대요. 좀 심하대요. 심하다. 네, 좀 심하대요. 그리고 시즌을 좀 못 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베르너도 최근에 조금 좋지가 않고 부상도 있고 좀 많고. 그리고 너무 경기가 많다 보니까 걔는 슈팅 연습을 안 해, 베르너는? 그러니까 세모발. 네, 그러다 보니까 급해서 급하죠. 조금 더 가능하면 좀 더 빨리 들어오라. 마이키 무어는 영국 언론들이 너무 호들갑을 떠시는. 그래?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잉뽕 새끼들 아주 그냥. 잉글랜드 저거라서 그때 잉뽕. AG 알크마르 잘했거든요. 근데 사실 AG 알크마르가 떨어지는 팀이잖아요. 그 팀 성적 잘했다고 완전히 무슨 포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랬다가 나 제2의 해리케인인 줄 알았어. 그랬다가 그 다음 경기가 그때 어디지? 크리스탈 팰리스전? 완전 못했거든요. 맞아. 진짜 못하더라 그때. 그 전까지는 포든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마이키 무어는 아이가 어린 선수니까 조금 그런 거 봤었을 때 또 양민혁 선수를 빨리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조금 경쟁을 좀 시키겠다라는 게 또 이 포스테코글로 감독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뭐 저희가 이렇게 아주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음이야 사실 뭐 양민혁이 와서 막 주전 뛰고는 좋죠.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냉정하게는 뭐 그러면 이제 서서히 하나씩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상황은 뭐 오드베르나 베르너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양민혁이 1월부터 일정이 합류하게 되면 뭐 교체 선수 명단에 들어가서 조금씩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는 FA컵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FA컵에서 하브리그 팀들이랑 붙었을 때 한번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나. 물론 대진에서 갑자기 프리미어리그 팀 붙으면 힘들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브레난 존슨 좋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선수를 다치게 되면 당장 들어갈 선수가 필요하니까 충분히 기회는 있고 최소한 6개월 반 시즌 정도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 바로 뭐 임대를 보낸다라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양민혁 선수 좋잖아요. 오케이. 그러네. 그래서 소니랑 양민혁 같이 뛰는 거 한번 봐도 정말 좋긴 하겠다. 야, 막 두 선수가 흔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쉽다는데 막 이렇게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들어오면 또 봐요. 언제 갈지 몰라요.